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집적 회로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로버트 노이스와 함께 인텔을 공동 창업한 고든 무어가 한 말이죠.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 반도체의 두 분야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를 쥐고 세상을 평정했던 인텔은 반도체 유니버스의 타노스와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개인용 PC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었던 1990년대 초부터 얼마 전 2016년까지 인텔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 등 다른 어떤 기업들도 범접하기 힘들었는데요. 그야말로 반도체 하면 인텔은 곧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자 인류가 만든 반도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400만 분의 1 확률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타노스 인텔에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한 엔드게임이 다가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기 위해 메모리 사업의 대부분을 팔아버린 인텔은 최근 그나마 남아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마저 SK 하이닉스에 팔아버렸고요. 엔비디아로부터 GPU 오류견을 맞은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뒤늦게 GPU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이제 인텔 없이 맥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버 CPU 개발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랑 영원하자던 인텔 윈도우 콜라보도 흔들린 후종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 같았던 서버 PC용 CPU 시장에서도 진격의 리사수 언니가 이끄는 AMD에게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인텔. 타노스를 둘러싼 가지각색 분야의 히어로들에게 인피니티 스톤은 물론 인피니티 건틀렛까지 뺏길 지경이니까 이 정도면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언론의 문매를 맞을만 하죠. 인텔의 리더십을 문제 삼던 많은 전문가들의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5년 인텔은 사활을 걸고 무시무시한 발표를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말 인텔은 인텔 엑셀러레이티드라는 온라인 발표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바로 2025년까지 2나노미터급 공정으로 현재 공정 기술에서 가장 앞선 TSMC와 삼성을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건지 알기 위해 일단 반도체 공정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알고 넘어가자고요. 삘이 딱 오셨겠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말하는 나노미터는 반도체 안에 얼마나 많은 회로를 구현 가능한지 나타내는 겁니다. 반도체 회로 구현의 기본 단위인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작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밀집하여 쌓는 정도, 집적도가 달라지죠. 예로부터 이 나노미터는 반도체 트랜지스터에서 전기가 흐를 때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회로의 폭, 즉 선폭의 길이로 나타냈는데요. 이 선폭이 얇으면 얇을수록 같은 공간이라도 반도체 회로를 더 작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구현하는 공정을 반도체 미세 공정이라고 하고 완전히 작게 만드는 걸 초미세 공정이라고 해요. 포카칩, 포테토칩, 허니버터칩처럼 우리가 흔히 반도체 칩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제가 좋아하는 딸기맛 웨하스를 먹을 때 하나하나 뽀개서 먹듯이 웨이퍼라고 부르는 커다란 원판에 초작은 회로들을 빽빽하게 채워서 그린 다음 하나하나 쪼갠 것이 바로 반도체 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웨하스도 웨이퍼스 그대로 도그만 라떼 시절 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반도체를 초미세 공정으로 설계한다면 똑같은 기능의 회로라도 더 작게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딸기맛 웨하스를 조금 더 촘촘히 잘라서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칩도 여러 개로 잘라 쓸 수 있어요. 한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차선보다 16차선에서 여러 차들이 훨씬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겠지만 반도체 안에서의 선폭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 미세화를 거치면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양은 줄어들고 애초에 크기가 작아질 테니 움직이는 거리도 줄고 시간도 줄고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그럼 전자들이 유산소 운동을 덜하게 되니 칩이 내뿜는 열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력 소모도 줄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빽빽하게 눌러 담는 게 어렵다는 것 빼고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1971년 인류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출시한 이후 40년이 넘는 동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왔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와서 인텔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죄다 없애버려요. 2013년 취임한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CEO는 당장 성과가 없는 사업은 물론 향후 기술력을 쌓기 위한 연구개발 부서조차 다 날려버리는데요. 너무 심한 다이어트를 한 인텔은 그 후유증이 2010년대 후반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의 TSMC와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에 있어서 서로 5나노미터를 먼저 개발하겠다고 피터지게 싸우고 3나노미터 공정 신기술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인텔은 몇 년의 지연 끝에 10나노미터 공정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수익성이 좋지 않아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자백하기도 했죠. 그런데 7월 말 인텔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텔 행사에서 발표된 매우 빡센 일정의 공정 개발 로드맵인데요. 올해 새로 취임한 겔싱어 CEO는 일단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인텔의 10나노 이넨스드 슈퍼피는 애초에 이름만 10나노미터지 그 빽빽하게 눌러 담은 정도는 삼성과 TSMC의 7나노 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공정은 수준이 비슷한 게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제가 공정에서의 숫자는 전기가 흐르는 선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까지는 반도체 회로의 기본 설계 단위인 트랜지스터가 2차원이라 이 공정 숫자가 웨하스 안의 집적도를 잘 나타내긴 했어요. 근데 2010년 이후 3차원 구조를 가진 상어 지느러미 모양 트랜지스터 핀팩 구조를 두루 사용하다 보니 단순히 2차원상의 선폭만을 보는 건 전체 집적도를 반영하기 힘들었죠. 고층 아파트의 한 층 높이를 조절한다거나 한 층 안에도 여러 방을 설계해서 많은 입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3차원 트랜지스터가 되면 단순히 선폭뿐만 아니라 전체 구조나 설계 방법에 따라서 빽빽한 정도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삼성이나 TSMC는 그냥 대충 자기들이 생각하는 숫자로 5나노미터, 7나노미터라고 붙였는데 마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G70, G80, G90으로 크기에 따라 이름을 붙였듯이 반도체 공정이 더 작아진다 라는 일종의 모델명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인텔 10나노 공정과 TSMC 7나노 공정의 집적도가 그리 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인텔이 정말 많이 속상했겠어요. 이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가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듯이 결국 인텔은 아예 공정 이름에 나노미터라는 말을 빼버리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과거에 쓰던 숫자도 좀 작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0나노 슈퍼핀 이후 더 발전된 형태인 10나노 인핸스드 슈퍼핀이 삼성이나 TSMC의 10나노미터처럼 생각될까봐 아예 인텔 7 그리고 7나노 공정은 인텔 4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TSMC와 다르게 3나노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설계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인텔은 이 트랜지스터의 이름을 리본팻이라고 예쁘게 이름을 지어주고는 전력 효율 신기술인 파워비아를 적용하여 2024년에 2나노미터 공정까지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름 때문에 억울했던 인텔이 이젠 이름 가지고 장난도 치는데요. 갤럭시 10 다음에 갤럭시 11이 아닌 갤럭시 20로 정해서 뭔가 기술력의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것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듯이 인텔도 나노미터 대신 뭔가 더 미세한 길이 단위를 나타내는 20옴스트롬 말만 바꿔 표현합니다. 그냥 2cm를 20mm라고 표현한 거나 다름없지만 그만큼 미세한 공정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정말 인텔이 TSMC와 삼성을 눌러버리고 반도체 공정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물음표를 표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텔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설명했다면 인텔이 공정 전쟁에서 2025년 다시 패권을 질 수 있을 만한 이유 3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텔은 돈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인텔이 뭔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타노스는 타노스거든요. 인텔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리사수의 AMD와 젠슨항의 엔비디아를 합친 것보다 약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돈을 정말 엄청 쌓아두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TSMC나 삼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것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마치 한순간 TSMC와 삼성이 인텔을 앞질렀듯이 다시 엄청난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면 인텔과 같은 엄청난 반도체 칩질라 기업이 순순히 망가지진 않을 거란 거죠. 인텔은 공정개발이라는 긴 전쟁에 오래도록 버틸 만한 총알과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타노스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 다시 부하들을 이리저리 집결하듯이 인텔은 2025년까지 공정개발 로드맵에 맞추어 최강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과 동맹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옹스트롬 기술과 더불어 2025년에는 18옹스트롬 공정 적용을 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이 로드맵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벌써부터 인텔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EUV 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최강 반도체 기업 ASML과의 협력을 벌써 시작했다는 거죠. 최첨단 EUV 기술인 하이 NA EUV를 18옴스트롬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ASML과 기술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현재 이미 개발된 기술을 검증도 하고 개발 중인 것으로 발표했죠. 더군다나 마치 아이폰 갤럭시 폴드 사전 예약과 같이 인텔이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설계 도면을 전달할 고객사들을 벌써 확보해 놓았어요. 근데 그 고객사들이 바로 스마트폰 AP 최강 퀄컴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특히 2024년에는 인텔이 퀄컴으로부터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20옹스트롬 공정으로 위탁 생산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 스마트폰 AP 칩을 생산해온 퀄컴인데 이미 이렇게 인텔 쪽으로 붙어버렸으니 이른바 공정전쟁 삼국지가 뻔히 그려집니다. 세 번째, 새로 등장한 CEO의 적극적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 발표입니다. 2021년 초에 새롭게 취임한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지난 2010년 초중반 인텔이 무자비하게 사업을 줄여버리고 연구개발 인력을 잘라버린 것을 다시 되돌리려 합니다. 그의 비전은 짱짱한 현금을 바탕으로 제대로 투자해서 반도체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은 지금까지 보유해두었던 현금을 엄청나게 풀어 투자 공룡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난 3월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을 투입해 2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고 유럽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각 나라에 80억 유로, 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달라며 협상 중이고요. 5월에는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 11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게다가 미국 뉴멕시코주 리오렌초에는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짓기 위해 35억 달러, 약 4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전 공정에서의 설계 파운드리 그리고 후공정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과거의 인텔과 같이 종합 반도체 기업의 입지를 견고히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공대생이었던 2000년대 학교 선배가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텔은 반도체 최강은 물론 회사 내 기술 인력을 중요시하여 사람을 함부로 뽑지도 않고 해고하지도 않는 기업이라고요. 실제로 제가 다닌 학교에는 인텔 출신의 교수님도 계셨는데 그 연구개발 능력치가 거의 치트키 수준이라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이해하기 힘들어하셨죠. 그만큼 인텔은 거의 반세기 동안 기술력 하나만으로 리더십을 보여준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인텔 창립자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무어의 법칙에 따라 메모리 칩은 계속 저렴해지니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린 인텔은 메모리 시장을 버렸고 지금의 삼성과 같은 무서운 후발주자를 낳게 되어버린 결과가 있죠. 한편으로는 인텔이 그때 메모리를 포기했기에 시스템 반도체의 CPU 설계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잠시 휘청이게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커 보일지도 모르죠. 그만큼 인텔이 흔들린다는 건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인텔이 발표한 공정개발의 미래를 보면서 반도체에서의 공정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인텔이 판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리사스 언니의 CPU 경쟁력에 대항할 신기술을 인텔이 제시할 수 있을지, 2018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한 파운드리 사업을 일으키면서 TSMC와 삼성과의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왕좌에서 물러난 인텔이 다시 왕위를 되찾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안델공학 영상을 만드는 컴퓨터의 CPU는 AMD 라이젠 시리즈를 쓰고 있는 안델공학 에러였습니다.